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수술만이 정답은 아니라고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척추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요. 그 모든 분들을 저희가 수술하진 않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 환자 중에 97%는 수술을 하지 않고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디스크보다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약물과 시술 정도로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는 비수술과 수술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비수술은 흔히 먹는 약이라던가 물리치료,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시술, 신경성형술이나 신경차달술 등의 그런 시술들이 있을 수 있고요. 수술은 또 다양한 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큰 수술하고 작은 수술이라고 하죠. 레이저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미세한 수술을 해서 허리의 근육이나 인대를 잘 보존하면서 하는 수술이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 그 경계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수술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칼로 째고 병이 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건데요. 허리라는 큰 근육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 수술을 받고 나면은 회복이 오래 걸리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병이 진행해서 마비 기운이 있다던가 네. 마비가 돼서 발이 잘 안 움직인다던가 대소변을 보는데 힘이 잘 안 들어가서 관리가 좀 어렵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통증만 있을 때는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의 치료법, 우선 비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비수술적인 치료는 약물 그리고 시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은 크게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등의 염증을 이제 약화시켜주는, 염증을 꺼주는 그런 약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바펜틴이라던가 쉽게 말해서 신경을 풀어준다고 하죠. 신경의 통증을 줄여주는, 신경을 감각을 좀 낮춰줘서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약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술로 넘어가면은 신경 차단술은 쉽게 말해서 병변이 있는 곳에 그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고농도의 약물은 부작용도 있고 몸이 견뎌주지 못하지만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을 통해서 고농도의 약물을 병이 있는 곳에 직접 쏘아준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척추 수술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큰 수술과 작은 수술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작은 수술은 이제 레이저나 마이크로, 현미경 등을 이용해서 아주 적은 흉터와 적은 근육 손상만을 요구하고 병변이 있는 곳에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직접 들어가서 아주 극소 부위만, 뼈를 건드리지 않고 좁아져 있는 부위만 넓혀주는 그런 수술이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좁아져 있는 부위에 압력이 올라가서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감압술과 유압술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유압술은 감압술을 크게 하는 과정에서 척추가 이제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척추는 우리 몸을 잘 지탱해야 되는데 뼈를 많이 잘라내게 되면은 그게 지탱이 되지 않아서 쇠로 고정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약물 투여 방법이 있었는데요. 먹는 약도 있을 거고요. 주사하는 약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시술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사바늘이 척추 신경까지 진입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방사선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병변이 있는 부위에 아주 고농도의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 통증을 바로 줄여줄 수 있는 성분을 같이 투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많이 질문들 하시는 게 이런 큰 바늘이 들어가면 시술할 때 굉장히 아프지 않냐 이렇게 물어들 보시는데요. 사실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마취를 하고 피부에 국소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신경 차단술, 네. 이 시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도 일종의 그 약물을 투여하는 시술의 한 종류인데요. 신경 구멍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고요. 그 관을 통해서 들어간 약물이 일시적으로 신경을 마비시키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들을 씻어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시술입니다. 이번에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네, 수술적 치료 방법에서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좁아진 관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추 후방 감압술이라고 그러는데요. 보시면은 척추뼈를 구조하고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요. 신경을 옆으로 밀어낸 다음에 삐져나온 디스크들을 모두 제거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뼈를 심어주기 위해서 눌러주고 있던 조직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 주저앉은 허리뼈를 약간은 올려준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그림과 같이 뚜껑처럼 덮여져 있던 뼈 조직들을 모두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아래에서 보이는 구조들이 여기서는 안 보이게 되는데 신경을 누르고 있던 조직들이 모두 제거된 모습입니다. 철심 같은 걸 허리에 박는 수술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걸까요? 네, 앞서 시행한 감압술의 범위가 아주 큰 경우에는 척추의 협착의 정도가 아주 심해서 뼈를 많이 잘라낸 경우에는 철심을 박아서 그 허리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철심이 없이 뼈를 잘라낸 채로 둔다면 허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덜렁덜렁거리게 돼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쇠를 박아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뼈와 뼈 사이에 신경을 피해서 쇠를 박음으로써 이렇게 허리의 안정성을 추가해주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보면은 이 철심, 이 쇠가 이물질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이물질을 계속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쓰는 철심은 이제 친화적이기 때문에 몸속에 오래 둔다고 해서 뭐 녹이 쓴다던가 다른 조직들을 누른다던가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허리는 5마디로 되어 있고 5마디가 균일하게 이를 나눠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처럼 2마디를 6개의 철심을 이용해서 고정한 경우에는 위아래 척추에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5이서 하던 일을 2이서 혹은 3이서 나눠서 하게 되다 보니까 수술했던 부위의 위아래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서 그 주변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 외에는 이제 철심 자체로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고요. 이런 부작용도 한 1, 2년 사이에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서서히 허리를 쓰면서 새로 생기는 부작용들입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은 엄연히 다른 질환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 척추관 협착증은 그 디스크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왼쪽은 좀 젊은 연령대의 MRI인데요. 이 뼈의 모양이라던가 다른 분절들의 디스크는 모두 괜찮은데 지금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 뒤로 커다란 동그란 공처럼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는 디스크가 뒤로 삐져나오면서 정상 자리에서 벗어나서 신경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인데 한 마디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마디에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1번 척추뼈, 2번 척추뼈, 3번 척추뼈 다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가 동반될 수도 있고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출혈판 탈출증은 척추관 협착증보다는 경미하고 동반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척추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가 따로 많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3번, 4번, 5번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모두 알듯이 허리는 C자 모양으로 꺾여 있죠. 그런 꺾여 있는 축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부위가 3번, 4번, 5번입니다. 3번, 4번, 5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망가지고요. 3번, 4번, 5번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허리 통증, 그리고 엉치, 허벅지의 뒤쪽이나 옆쪽으로 뻗치는 듯한 저림감이나 통증, 그런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많이 쓰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것은 많이 안 쓰면 되는데 사실은 허리를 안 쓰고 지내실 수는 없죠. 이제 병원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엑스레이나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퇴행이 진행됐는지 여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약을 빨리 먹고 가령 척추에 퇴행이 조금 있다고 하면은 척추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고요. 등산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운동은 삼가하시고요.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일상생활에서 이 척추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 자세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가 좋은 자세인데요. 일단 불편한 자세를 가장 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꼿꼿한 허리가 아픈데도 유지한다던가, 차렷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한다던가, 허리에 부담이 가는 운동을 하면서도 허리 근육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리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고요.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중에서도 수영이나 누워서 하는 운동들은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고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척추 퇴행도 예방을 하면서 척추 근육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